예,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, 지역에선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 한남대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자, 앞선 리포트를 보면요, 지금 이제 대진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네네. 지역마다 특히 이제 그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진 신인들의 도전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까요? 네,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.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이런 국회의원 이제 경선이라든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. 근데 현재 이제 우리가 세대 교체를 얘기할 때 물론 연령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연령대를 보게 되면 현재 국회의원의 연령대가 전부 50대 이상이 한 90% 이상이란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20, 30대 또 40대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그런 연령에 대한 세대 교체도 상당히 이제 고려를 하지만 뭐 그 연령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. 예. 또 지역의 일꾼이기도 한데 그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이렇게 우리 지역 일꾼이 뽑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그래야지만 20, 30대 무당층의 비율들을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. 아무래도 이제 세대 교체 바람이 네, 좀 더 강할 것이다라는 네네. 의견이시네요. 예. 네. 자, 이번에 그럼 구도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뭐 대전, 세종, 충남 20석 가운데 네네. 15석을 민주당이 이제 석권했단 말이죠. 네네. 그 이후에 이제 대선 또 지선에서는 이제 현재 여당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네네. 내년 총선 뭐 네. 어떤 점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뭐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인물과 정책과 바람이라고 하는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수들이 좀 있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인물과 정책과 또 연결될 때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지난번 뭐 대선이나 총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격변기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. 뭐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네,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또 이제 치러지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2년 뒤 그렇죠. 얘기니까. 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한 어떤 비판과 또 수성에 대한 입장들이 좀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지역 공약적인 측면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하고 중앙정치적인 요소들이 좀 결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특히 중앙정치적인 측면들은 바람적인 요소가 좀 어느 정도 있지 바람이 않을까. 가장 네,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. 예. 네. 지금 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 네네. 신당 창당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. 네네. 이제 혹시 이제 지역에서 총선은 컷오프되거나 당내에서 컷오프되거나 네네. 네. 컷오프가 예상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제3지대에 합류해서 제3지대가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결사의 전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건 중요한데 이제 경선에서 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. 제3지대의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. 이번에도 양당 구도. 네, 양당의 구도가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구가 아니라 이제 비례대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선거 재개편 말씀하시는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준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를 해서 예.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연동형으로 가고 17석은 병영형으로 갔단 말이죠. 이제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제 그 구조 속에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타났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문제를 안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당제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좀 옹호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뭐 그런 모습들이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제도적인 또 한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제도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여야 간에 빨리 좀 합의를 해야 제3지대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예, 당장 다음 주면은 그
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네네, 네. 열리는데 이게 뭐 사실 작은 선거인데 총선의 전초적인 성격을 띠면서 전국적 관심이 많습니다. 이 선거 결과가 이 지역의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그 지도부, 이거 여야 지도부의 그 선거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. 예. 보궐선거 한 곳이긴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시점이 그 이제 야당에 대한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되고 예. 그다음에 영장이 기각된 이런 상황에서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한석이긴 하지만 여야의 그 대표자들이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민심의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총선의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내년 4월 10일이긴 합니다. 총선이. 예. 근데 거기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들은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. 지도부의 개편이라든가 총선의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될지도 다음 주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요.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